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뭘 배울 거냐면 오비탈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오비탈이 뭔지 한번 개념이 사실 잘 안 서요. 정말 어려운 개념인데 자, 한번 차근차근 순서대로 이제 이론적 배경부터 알아볼게요. 먼저 돌턴이란 사람이 있었어요. 돌턴은 그렇죠. 가장 작은 입자가 바로 원자다. 어떤 것도 원자보다 더 작게 쪼갤 수 없다. 그런 결론이 나왔죠. 그래서 원자 모형의 변천을 볼 때 가장 제일 처음은 돌턴이에요. 이거 저번 시간에 배웠죠? 자, 먼저 돌턴이 나오고 그 다음이 그렇죠. 톰슨이었죠. 톰슨은 어떤 실험을 통해서 알아냈냐면 바로 그렇죠. 음극성관 실험을 이용해서 알아냈어요. 음극성관 실험을 이용해서 전자라는 기본 입자가 있다. 이것을 알아냈고 그것을 바탕으로 푸딩 모형이라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막 이렇게 불균일하게 박혀있는 모형을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는 러더퍼드라는 사람이 나왔죠. 러더퍼드는 뭘 했냐면 바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원자핵이라는 조그만 입자가 이 원자 속에 조그맣게 들어있다. 이거를 밝혔고 그 중심으로 전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라는 행성 모형을 알아냈습니다. 그 다음은 누구죠? 여기 있네요. 바로 보어입니다. 보어는 저번 시간에 보어의 이론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배웠는데요. 보어는 러더포드의 모형에 딱 한 가지를 추가했어요. 바로 그렇죠. 정해진 궤도를 따라서 돈다는 겁니다. 전자는 그냥 무작위하게 행성처럼 돌지 않고 반드시 정해진 궤도가 있습니다. 이 궤도를 통해서만 돌 수 있고 이 궤도는 우리가 뭐라 했냐면 그렇죠. 전자 껍질이라고 했죠. 이렇게 전자 껍질 K, L, M 이런 껍질이 존재하고 그 껍질에 서로 따라 에너지가 존재하죠. 그래서 그 에너지를 따라서 이 정해진 껍질에만 전자가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전자 에너지 이렇게 계단식 모형으로 표현을 했던 기억이 나죠. 자, 여기까지가 보어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어의 모형도 틀렸다고 합니다. 왜 틀렸을까? 이 보어의 모형이 틀렸기 때문에 등장한 게 바로 현대적 이론입니다. 이 현대적 이론인데 이 현대적 이론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 오비탈이라고 부릅니다. 이 바로 현대적 이론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봐보도록 할게요. 자, 보어의 모형을 다시 보겠습니다. 왜 보어의 모형이 틀렸고 오비탈이라는 게 등장했는지 우리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보어의 모형은 어떻게 생겼냐면 그렇죠. 원자핵이 있고 그 주변을 전자가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가 어디에 존재하면 전자 껍질에 존재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자, 여기까지가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틀렸다고 합니다. 이걸 틀렸다는 것을 밝혀낸 계기가 있는데 뭐냐면 바로 하이젠베르크라는 사람이 이렇게 틀렸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의 이론에 의하면 어떻게 되냐면 전자가 있는데 전자가 이렇게 여기 돌고 있다고 했죠. 전자가 돌고 있다고 했는데 이 전자를 지금 이 그림에 어떻게 표현했어요? 전자가 이 위치에 있고 이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게 틀렸다고 합니다. 사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죠? 전자의 위치, 전자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여기에서 속력이 얼마냐, 이것을 동시에 표현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맞습니다. 그래서 보어가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얼마의 속력으로 이렇게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틀렸다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혹시 물리원을 배우신다면 빛과 물질의 이중성을 배울 거예요. 물질은 입자로 존재함과 동시에 파동으로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입자로 도는 것 이외에 파동이 움직인다.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한 곳에 있다는 것을 쓸 수 없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전자의 이렇게 위치와 속력을 한 점에서 표현한다. 그것보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전자가 존재할 확률, 오직 확률로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전자가 이렇게 생긴 원자핵 주변을 돌고 있습니다. 전자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 틀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전자가 원자핵 주변을 도는데 여기 있을 확률이 여기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고 있다고 표현하면 안 되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겠다. 여기에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당연히 가까운 곳에 많겠죠. 전자는 핵의 중심에 더 가까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을 확률이 많은 곳을 이렇게 막 점으로 찍어서 표현을 해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 좀 확률이 많을 것 같고 여기는 좀 확률이 적당히 있을 것 같고 뭐 여기는 확률이 거의 없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전자가 존재할 확률로만 표현을 합니다. 돈다고 표현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 확률 밀도 함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확률이 밀집해 있냐,
핵 주변에는 안정하니까 확률이 많을 것이고 핵과 먼 곳에서는 확률이 적을 것입니다. 이렇게 얼마나 밀집해 있냐.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 그림을 보면 어떻게 보여요? 이게 뭐 같이 보여요? 저는 구름같이 보이네요. 자, 과학자들이 구름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이거를 전자구름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바로 이게 뭐냐? 지금 확률 밀도 함수 전자구름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오비탈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비탈입니다. 오비탈을 영어로 쓰면 어떻게 하냐면 오비탈 이렇게 됩니다. 올빗이 무슨 뜻이죠? 바로 궤도라는 뜻입니다. 궤도를 올빗이라는데요. 그 올빗에다가 AL을 붙여서 이렇게 전자가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궤도를 돌고 있는데 확률이 이만큼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를 오비탈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께서 혹시 책을 보신다면 책에 항상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앞에 설명이 오고 그냥 오비탈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일정한 에너지의 전자가 원자핵 주위에 존재하는 확률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실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바로 전자의 위치나 속력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확률로만 표현한다.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가 등장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방금 뭐라고 하고 있죠? 이렇게 원자핵이 이 중심에 있다고 합시다. 자, 여기 중심에 원자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자는 원자핵과 가까이 있는 게 안정해요. 그랬죠? 저번 시간에 배웠던 보어 모형에서 에너지는 기억나나요 이거?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12 kJ/몰이었죠. 그래서 n이 1에 가까울수록 에너지가 낮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원자핵에 가까운 부분에 전자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많이 있다, 이렇게 돌고 있다고 하면 안 된다고 했죠. 바로 밀도가 많다, 여기에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라고 해서 확률로 점을 찍어요. 그러면 당연히 원자핵에 가까운 쪽에 점이 많이 찍힐 것이고 원자핵으로부터 먼 곳에는 점이 별로 안 찍히겠죠. 그렇죠? 얘는 밀도가 낮고 얘는 밀도가 높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점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쌤이 이거 그릴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이거 일일이 이거 점으로 찍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귀찮겠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정말 신기한 방법을 알아냅니다. 여기에서 전자의 존재 확률이 90% 이상이다. 아주 확률이 높은 곳이죠. 90% 이상인 곳만 이렇이 같은 등고선이 아니라 등고선, 사회에서 등고선 배웠죠?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쁜 공 모양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 오비탈의 정의까지만 배우고 다음 시간부터 다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